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5월 14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 리뷰하겠습니다. 일단은 14일날 이제 본 계좌에서도 매매를 한 게 없고요. 그러니까 팔려야 되는데 본 계좌에서는 물려있는 상태여서, 그리고 이제 무료 리딩을 하고 있는 이 세컨 계좌에서도 따로 팔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관심 종목 리뷰해가지고 그 관심 종목도 따로 뽑아놓질 않아가지고 오늘은 리뷰할 사항은 크게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일의 뉴스 및 관련주를 볼 건데, 이거 말고 일단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을 리뷰하는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섹터에 관한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고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섹터를 몇 개 구분을 좀 했는데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매수할 섹터는 진단키트, 지금도 진단키트 관련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진단키트 테마가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 테마는 철강이나 그 여타, 기타 해가지고 이제 서린바이오, 그러니까 모더나 관련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엮여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백신 공급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린바이오나 일신바이오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이 지금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의 특징은 당일에는 주도주입니다. 내일도 상승을 하면서 주도주가 될 수가 있겠죠. 에이프로젠 이런 종목도요, 아이진. 근데 문제는 이런 종목들의 주도주긴 하지만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는 건데요. 저도 이제 그냥 사람들이 주도주 얘기를 하면서 그 날에 재료를 받아가지고 거래량 터지면서 사람들의 이목까지 끌고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들의 그런 종목들에서 매매를 해야 수익이 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했는데, 별로 또 결과가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그냥 진짜로 가격이 싸진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온 종목, 일단 여기 섹터가 좀 이렇게 있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 보시기 전에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추천을 제 관심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이거를 사라 이거는 아닙니다. 제 기준에서 이게 좋아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단키트 테마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저번 주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다음 주에도 저는 진단키트를 좀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단키트 테마를 보면은 슈마시스가 있고, 슈마시스는 거의 제 기준에서는 1순위로 계속 봐줘야 되는 종목이고, 왜냐면은 얘가 상승을 했고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 근데 21선 구간에서 이제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1순위로 볼 거고, 그 다음에 엑세스바이오도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 많이 빠졌죠. 이 빠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왜 진단키트 테마를 얘기를 하냐면은, 이 진단키트 테마의 모습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지수 하락기에. 근데 이 하락기에서 조정을 받고 난 상태에서 전체적인 모습이 이제 더 이상 빠지기는 좀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섹터 전체가. 그래서 이제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주에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고, 뭐 진매트릭스도 있고 미코 바이오메드도 나쁘지 않고요, 랩지노믹스, 얘네들이 많이 빠졌죠. 거래량 자체가 안 터지면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좀 계속 봐도 되고, 시젠도 이제 뭐 공매도 이슈로 해가지고 많이 빠지고 했지만, 일단 이런 수급을 봤을 때 기관 쪽에서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금융투자. 이 바닥 구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 윗구간에 비해서 낮아진 이 구간에서 기관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매매의 하나의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제가 계속 넣어 놓은 거는 엑세스바이오, 그 다음에 슈마시스 넣어놓고 팜젠 사이언스를 좀 넣어놨습니다. 일단 저는 뭐 슈마시스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긴 한데, 일단 저도 이제 보유를 한 게 있으니까 그 종목이 좀 팔려야 되거든요. 이제 팔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한번 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PCB 품귀 현상 관련주인데요. 이거는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은, 일단 현우산업이 있습니다. 현우산업이 얘가 많이 빠지긴 빠졌어요. 뭐냐면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이제 가야 될 자리라는 게 이때 4월 7일 날 상승이 나오고 나서 4월 7일까지, 그 다음에 옆으로 좀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리고 다시 떨어지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기 음봉으로 꺾일 게 아니라
한번 상승이 나와줘도 안 이상한 자리에서 일단 밑으로 꺾였다는 겁니다. 밑으로 떨어진 건데, 근데 이 떨어졌을 때 지금 이 구간 있죠? 여기가 크게 보면은 앞에 이런 박스권의 전고점에 다다라 있습니다. 이런 전고점 구간에 다다라 있고, 그 다음에 이 가격적으로도 일단은 좀 메리트가 있는데, 그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는 뭐냐? 그냥 세력의 돈이 이 구간 안에서, 이 구간에 세력의 돈이 있다는 겁니다. 세력들이 여기서 돈을 또 썼기 때문에, 여기 거래대금 터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 터진 거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한번 이렇게 올릴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타이밍을 봤을 때 뭐 이게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지만, 일단 저는 이 며칠 지수를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코스닥, 코스피 지수 얘기하면은 13일날 목요일 같은 경우 음봉으로 빠졌죠.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이제 양봉으로 올라왔지만, 그 전에 지수 하락기 뭐 5월 10일부터 해가지고 저번 주에 계속 하락을 할 때 크게 하락을 하지 않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지수가 다음 주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한번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승할 차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엔터 관련으로 해가지고 일단 플리토가 있고요. 제가 플리토를 좀 넣어놨고, 얘는 주가가 높긴 높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여기보다 여기가 좀 높아진 상태죠. 근데 이 구간에서도 짧게나마 이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반등을 노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종목을 지금 넣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OTT 관련으로 손오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손오공. 얘도 지금 주가가 지수가 많이 빠지니까 얘도 빠지는데, 이 구간에서는 슬슬 이제 반등이 나와줄 만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여기 횡보를 했던 구간이 있죠. 이 구간에 주가가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는 반등이 잘 나와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S트래픽, 이건 종목을 딱 얘기를 했는데, S트래픽이 차트를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많이 빠졌더라고요.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 9,7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지금 많이 빠졌죠. 밑으로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그래도 앞에서 여기서 좀 많이 터진 상태고요.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시를 잠깐 보면은 일단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1%를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 손실, 이게 적자 회사입니다. 적자가 지속되는 회사인데 영업 손실이 전체적으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지속이 되지만 일단 영업 손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의 위치가 워낙에, 그러니까 저런 이제 공시가 나왔을 때 주가가 만약에 9,000원이었다, 높은 구간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크게 반응을 못 해줬을 텐데, 근데 지금 주가의 위치가 밑에서 저런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공시 내용이 나왔다고 하면은 주가를 상승시키기에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기는 가격대라고 했던 종목들을, 일단 가격이 많이 싸진 종목들을 현심 종목에 넣어가지고 장중에 이제 움직임이 나오면은 매매를 하려고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한농화성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한농화성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시장에서 힘을 하나도 받진 않고 있는데, 근데 이 구간에서 계속 뭔가 15,000원이거든요. 이 한농화성 15,000원을 계속 지키려고 합니다. 지수가 안 좋은 상태고 거래량이 아예 터지지도 않지만 뭔가 15,000원 깨지 않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 지금 바로 얘는 매수를 하긴 좀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양봉으로 거래량 좀 터지면서 양봉 나와주는 모습이 나오면은 이때부터 이 종목을 좀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CIS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인데 얘도 서서히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계속 계단 하락을 계속합니다. 계속 하락을 하는데, 일단은 수급 자체가 뭐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지금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 종목은 이때 앞에 상승이 나올 때 있죠. 이 상승이 나올 때 이 금융투자가 다 이끌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금융투자에서 매수를 계속 해가지고 올라갔던 종목인데, 얘가 지금 많이 빠진 상태인데 떨어지면서도 금융투자가 다시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수급의 형태, 이런 것들 때문에 CIS도 괜찮고, 이 CIS랑 엮어서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섹터도 괜찮아지겠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종목을 얘기했고, 또 다른 거 이제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거 그냥 빨리 보겠습니다. 보령제약을 저번 주에 매매를 했죠. 제가 보령제약을 매매를 했는데요.
매매를 어떻게 했냐, 그냥 이때 사서 이때 그냥 팔았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가격적으로 이 높은 구간이 아니고 밑에인 구간에서 밑에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편하게 그냥 올라가면 좀 팔고요. 그다음에 종근당 바이오 가격적으로 되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뭐 지금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지만 이런 데서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뿐이지 이런 데서 지금 매수를 해 놓으면은 결국엔 한 번 정도 이렇게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크다는 겁니다. 밑으로 떨어질 확률보다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지금 보유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플리토 받고 상신 브레이크,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섹터를 얘기를 안 했는데 자동차 부품주는 이제 구형테크가 있고요. 구형테크도 계속 저번 주부터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안 빠지고 있다. 지금 금요일날 그 음봉으로 갭을 띄워놓고 떨어뜨렸죠. 근데 결국에는 여기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기서 다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횡보를 계속 거쳐가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진산업도 똑같고요. 아진산업도 지금 최근에 저점을 계속 깨지 않고 가는 모습이고, 그러면서 보는 게 상신 브레이크 좀 약하긴 하지만 상신 브레이크도 결국에는 여기서도 돈이 한번 터졌다는 겁니다. 이 돈이 터진 상태고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 저점을 깨지 않고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DPC는 옛날에 이제 그랩 관련돼 가지고 상승이 많이 나오고 했던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은 넣어놓는 이유가 올라갈 때 거래대금이 참 많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결국에는 힘이라는 건데 이 힘이 거래대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죽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바로 상승이 또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넣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방전기, 세방전기도 결국 봐줘야 되는 키포인트가 여기 한 75,000원 구간만 깨지 않으면은, 아니면은 바로 내일 지수가 또 상승한다 치면은 또 상승이 이렇게 나와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DNC 미디어도 이제 카카오 엔터랑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지금 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하나, 그냥 대원 미디어도 괜찮더라고요. 이제 이게 엔젤 산업 캐릭터 상품 테마인데 대원 미디어가 얘가 여기 구간 있죠. 이 구간 주가는 좀 높은 상태긴 한데 얘도 똑같이 이 구간에서 계속 안 빠지더라고요. 안 빠지면서 나오는 게 이제 금요일날 이런 좀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양봉이 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넣어가지고 좀 계속 봐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우 아이비도 얘도 창투사 테마로 좀 올랐는데 얘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빠지고 나니까 좀 이제 슬슬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 놓은 상태고요. 그러면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부터 보면은 코스피가 다행히 금요일날 양봉을 만들어 줬네요. 이때 수급은 뭐 외국인은 또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에서 연기금이 오랜만에 다시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뭐 큰 숫자는 아닌데 그래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이 이제 120선을 목요일날 많이 깼는데요. 목요일날 120선 다시 재차 깬 모습이었는데 다행히 이 구간에서 이제 쌍바닥을 조금 만들어 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57%로 해가지고 외국인 기관 드디어 다시 외국인이 매수가 좀 들어온 상태고요. 그리고 기관도 조금 들어왔고 다행히 제가 생각할 때 저번에도 얘기를 했죠. 저는 아직까지 이제 지수가 이렇게 좀 빠지고 있지만 저번 영상에서 얘기한 게 결국에는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그냥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는 지금 시장이 빠지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FED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건데 금리 인상을 해야 인플레이션이 잡히니까요. 근데 그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가 아직 이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는 일단 테이퍼링이라는 지금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는 돈을 푸는 대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대출을 해주는 그 대출금을 줄이는 거를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거든요. 점점 양적 돈을 줄여가지고 금리 인상을 할 시기를 정하는 건데 근데 그 시기를 전에 얘기했던 게 고용 지표가 미국에서 고용률이 높아져야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고용 지표가
높은 편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아직 금리 인상하긴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수를 예측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서 그냥 맞다 이건 아니지만 일단 저는 그냥 조금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또 다행인 거는 이제 나스닥이 또 나스닥 선물 나스닥이 2.29%로 끝이 났습니다. 다우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차트를 보면은 나스닥이 이제 약간은 선물이었고 나스닥 지수를 보면 2.32%로 양봉으로 상승을 했죠. 그래도 이런 모습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도 이거 하나 가지고 바로 또 상승을 한다 이거는 좀 어렵지만 일단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 갭 상승을 하면서 상승을 해줬다는 거는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지수는 이렇게 보고 내일 관심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을 가지고 봐야겠죠. 에너토크를 좀 보겠습니다. 에너토크를 이제 넣어 놓고요.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를 좀 넣어 놓겠습니다. 얘도 이제 상한가 다음 날인데 이틀 뒤인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 보여가지고 이 종목도 지금 좀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푸른저축은행도 넣어 놓겠습니다. 얘는 은행으로도 엮였고 윤석열 전 총장 관련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한번 봐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보는 종목은 에너토크, 에이티넘 인베스트, 푸른저축은행입니다. 에너토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너토크 이제 저점이 여기죠. 오늘의 저점 여기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정하고 여기서 2에서 3% 위에서 매매를 한다.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서 하고 다음에 매도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분봉상에 이런 저항대들이 좀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겠습니다.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얘는 이더리움 관련 종목이고 가상화폐 관련 종목인데요. 일단 금요일날 오후장의 모습이 그래도 양봉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올라가는 게 긍정적으로 보여가지고 얘를 관심 종목 넣어놓고 매수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손절가가 되고 그 다음에 2에서 3% 여기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매도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런 저항대들이 존재를 하는 데에서 매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푸른저축은행 얘도 이제 금리 인상 그런 관련으로 해가지고 좀 올라간 것 같고 그다음 윤석열 전 총장으로 엮여있는 종목이거든요. 일단 금요일날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정하고 여기서 2에서 3%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하가 다음 날이냐 다다음 날이냐의 차이지 일단 방법은 똑같고요. 여기 저항대들이 이런데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결국에는 여기서 저항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세 종목 뽑고 이렇게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